게시판에 많은 분들 올라와 계셔서요. 좀 하나씩 저희가 점검 도와드릴게요. 먼저 사조회표 보겠습니다. 수전호님께서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3,550원 그리고 20% 지금 들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제 연일 최근에 계속 조정이 나오거든요. 21일에 신고가를 냈어요. 잘 나가다가 좀 시장에 흔들리면서 매물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계속 좀 운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사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사조 대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조 대림을 저도 이제 사놨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삼포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젊은 학생들 뭐 취직 안 되고 뭐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혼자 살고 뭐 이혼하신 분도 많고 이래서 뭐 편의점 종목, BGF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 상승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학생들 이제 대학생 아이들이 이제 취직도 잘 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꼭 굳이 이런 그 가슴 아픈 생각이죠. 이럴 것까지 꼭 그런 학생들 때문에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젊은 학생들 좀 취직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그 대세 자체는 얘들이 이제 곡물 가격도 싸지고요. 참치도 그동안에 우리가 먹던 거 그거 말고 이제 통살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되고 있고, 그 식용유도 이제 그 대두박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고, 사조회표가 아마 이익이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사조회표가, 지금 사조회표, 사조오양, 얼마 전에도 이제 사조오양이라는 종목도 여기에 나왔었지만은, 작년에 1년 동안 한 158억 벌다가 올해 1분기에만 해도 한 70억 가까이 이제 더블 가까이 이제 이익이 올라오고 영업이익률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시대와 뜨겁게 뭐 발을 맞춰 나갈 거는 아니지만은 나 혼자 숨어 갖고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고요. 뭐 23,000원 네, 뭐 사신 것도 뭐 팔자지 어쩌겠어요. 그건 관계없고 지금 요런 거 월봉 한번 보시면은 지금 나는 23,000원에 사가지고 아이고 비싸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거칠 것 없이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조금 더 담아두시고 젊은 아이들 취직 좀 잘 되라라고 기도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주식 신경 쓸 사안도 아니고 회사가 잘 돼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걱정을 좀 빼시고 편안하게 계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전론이 조금 마음 놓으시면서 아마 이 주문 좀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진짜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또 궁금해하시고 오늘 정말 화제가 된 종목이죠. 한미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팀의 박지영님께서 좀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저희 시청자님 매수가가 50만 원대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20% 들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한미사이언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한미약품이 오늘 아주 길게 지금 양봉에 올라왔거든요. 길게 내려왔는데 사실 저는 오전에 상한가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적 발표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18%나 빠졌습니다. 굉장히 좀 과도한 게 아닐까. 사실 매출은 괜찮았는데 이익이 별로 안 나와서 투자 때문에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한미약품 말고 한미사이언스라는 게 저도 뭐 이제 업무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 오늘 네. 아침에 시초가가 18만 3천 원 이 정도 형성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침에 땡 하자마자 막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근데 한미 사이언스 이런 케이스도 뭐 내일 실적 발표가 뭐 좋게는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분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PBR 뭐 10배까지 올라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약에서 속출을 했어요. 속출했는데 그분 말씀은 야 저런 주식을 살 바에는 어디 가서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물론 오늘 빠졌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그럴싸하고 이게 또 계속 올라갔었으면은 그런 의견이 많이 묻히겠죠. 그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7월 초에 제가 한미약품은 그나마 점잖은 종목이었고 점잖지 않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이랑 바이로메드 요 두 개였어요. 얘들은 돈 받을 거 있다만 가지고 시총 2조, 3조 여기에 육박하게 올라갔었던 것들인데 저도 물론 그쪽에 한참 제약 올라갈 땐 그쪽에 다 거의 돈을 풀로 베팅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그때 올라가면서도 기준은
이것들이 그러니까 돈 받을 거 있다고 자랑만 하면서 올라갔던 그것들이 퍽 7, 8% 깨지기 시작하는 날 제약바이오를 단 한 주도 없이 매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BC월드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46,000원 갔다가 금방 짧은 시간 사이에 5분 사이에 뭐 39,000원 이렇게 엄청나게 그냥 퍽 벌어지다 보니까 갖고 있는 수량은 많고 하다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롱생명과학이든 바이로메드든 얘들은 원래 그런 끼가 있었던 거고 그나마 점잖았던 한미약품이 이렇게 18% 거래 세우고 맞았다라는 얘기는 당분간은 이쪽은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50만 원에 사셨던 이거 50만 원에 사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하고 참담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고 서두에 지난주 금요일날 대림산업 같은 경우 한 방 맞아가지고 뭐 30%씩 깨지면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은 45%에 육박하는 이익이 나와야지 갱신이 본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대로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이런 거 K펀치 한 대 맞으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기회 주면은 빨리빨리 좀 빠져나와가지고 좀 침착하는 단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세상이 주목하고 이럴 적에 하시지 말고요. 세상이 주목 안 할 적에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들어가신 가격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좀 감정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가서 싸우실 실력이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보지 말고요. 그냥 외롭더라도 나 혼자 하는 종목 뭐 대성유생물 하루에 1000주 거래되나요? 차라리 그런 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대중에 휩싸이실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한미약품이 어닝 쇼크가 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같이 무너졌습니다. 오전장의 시세 괜찮았는데요. 좀 천당에서 지옥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한 좀 종목들마다 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또 궁금하다고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이어서 한번 좀 봐드릴게요. 6329님, 저희 시청자님 종목입니다. 13만 원에 진입하셨고요. 20%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고 지금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사흘째 거의 20%가 빠졌거든요. 네. 들고 계신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싶고 손실이 났더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도 기관 얘기해 주셨는데 8거래지 기관에서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뭐 그런 거 보면 기관들 밉죠. 제가 펀드도 없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팔 때는 초토화를 시키고 이제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방금도 한미약품 말씀드렸다시피 코롱이라든가 코롱생명과학이라든가 바이로메드라든가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한미약품은 그나마 좀 실체를 가지고 좀 많이 했고 그 세 개는 신약을 기반으로 이렇게 쫙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맞는 거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약 안에서도 연평균 최근 5년이든 한 10%씩 이렇게 꾸준하게 굳이 바람을 안 타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너도 나도 한 대씩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렇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술 건수가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 제 노트에 이제 적어놓은 거를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시술 건수가 무릎 이제 치료하는 거 시술 건수가 2013년도에 2013, 14, 15 올해는 아마 1000건이 넘을 거예요. 2013년도에 아마 600건대였다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실 시간을 두면은 실적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같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맞았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한미약품은 맞으면서 뭐 다 가져가고 그냥 쏟아 부은 거고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거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제 거래나 오늘 거래나 사실 똑같아요. 거래량 하나도 없고 앞서 과다하게 했던 것들은 과다하게 한편으로 쏠려갖고 한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나오시자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 없기 때문에 놀란 가슴만 그냥 팔면서 하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라오는 폭이
더 빠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투자 전략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재미난 얘기 좀 알아듣기 쉽게 등산하는 얘기 이런 얘기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쪽으로 왜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메디포스트는 과다하게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속상해도 그냥 여름 휴가 갔다 오면 잘 되겠지라는 좀 그런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빨리 종목 조금 더 체크 도와드릴까요? 송원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통으로 네일아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1,300원이시네요. 30% 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타격 없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신고가 내고 신고가 자리에서 별로 안 빠졌거든요. 오늘 양봉 종목이 별로 없는데 양봉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셔서 네.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좋게 좀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익 낼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작년에 34억 분이 못 벌었고 1년 통으로요. 올해는 1분기 만에 50억 넘게 이익이 나왔어요. 물론 그 부채도 굉장해요. 굉장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꼭 이런 데까지 가서 주식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썩히 이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이제 종목은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봉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오늘 같은 날 공부하기에 좀 좋은 찬스인 날이에요. 남들 다 죽을 적에 뭔가 관리받고 올라오고 요랬던 것들이 사실은 물반 고기반일 적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지금 제약이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싹 빠졌거든요. 물이 싹 빠지니까 아주 싱싱한 고기는 작은 웅덩이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몇 종목 안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요런 것들은 향후에도 이제 올라갈 여지를 두대요. 이게 뭐 다시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에 사셨는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요거는 한 13,000원 정도만 돼도 그 정도까지는 지금 횡보하고 거래 세우고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면은 아마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권인데 요 정도권에서 뭐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큰 대세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의 종목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스탠바이는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송원산업까지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못 받으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많은 종목들 성심성의껏 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한테 그동안 좀 전략을 주시면서 자동차나 뭐 반도체 쪽은 안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뭐 아예 수주나 굴뚝주 이런 거는 조금 배제시켜 놓으신 것 같고 미래의 좀 성장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 큰 줄거리 안에서 계속 전략 주셨거든요. 네. 또 저희한테 관심 종목도 워낙에 많이 주시고 성적도 좋아서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그냥 가급적이면 쉬운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항상 언제 매도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언제 매도해요? 저한테 전화하셨길래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 꽃이 피면 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고 막 올라갔을 때 매도하면 되는 거지 어떤 정점에서 매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힘을 가진 사람이 팔 적에 오늘 뭐 한미 약품이든 그동안 힘을 쥐고 있던 사람이 그걸 풀어냈을 때 너희들이 해보시오 하고 풀어낼 적에가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죠.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요번에 2분기 GDP 성장률이 겨우 한 0.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에 그쳤는데 이게 6년 만에 최저치로 지금 나온 거예요. 6년 만에 최저치로 나온 거고 이러한 부진한 GDP는 시장의 발목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고요. 해방 이후 한국을 이끌어왔던 대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는 사실상 저는 끝났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선, 화학, 기존의 대형 우량주가 과거의 전성시대로 재현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아베처럼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자국민이 볼 때는 영웅이었어요.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돈은 내가 얼마든지 풀게. 이런 강력한 어떤 정책이 나오든가.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그러질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드라마처럼 살아났었는데 그런 과거의 대형 우량주들의 전성시대를 재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디어, 바이오 등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올라가는 종목이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상대적으로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만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또 그쪽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올라가는 게 뭐가 올라가는 건가 그 안에 사실은 해답이 있고요. 월트 디즈니 같은 경기랑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될 문화랑 여흥 요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나이키 같은 실용적 가치 추구 및 신흥시장 개척하는 소비재의 기업들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제 종목을 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거 말씀드린다고 내일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사도 뭐 빨리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컨셉,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 문화와 여흥 관련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종목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봤자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원 미디어라든가 레드 로버라든가 오늘 KT 뮤직 같은 경우는 뭐 한경 뭐 13면인가 보니까 국내 최초로 뭐 사물 인터넷 연관해서 음악 서비스 나간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콘텐츠라든가 65세 이상 인구가 2040년에만 30%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많이 보고요. 눈이 다 나빠졌대요. 그러면 이제 INC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저기 상해 휴비츠 같은 종목이죠. 휴비츠 같은 종목 이제 상해 휴비츠 통해 가지고 중국 대부분 수동 장비니까 안과 광학 장비들이 요런 것들이 이제 길게 놓고 보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INC도 이제 당뇨 쪽에 관련된 건데 요런 것들을 내일 사서 뭐 안 올라가더라도 어떤 세상의 화두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저거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국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 덕에 올라간 거지 차가 잘 팔려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본질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낮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조금 올라간다고 2% 3% 올라간다고 거기에 달라붙으면은 시장에서 승자가 되긴 어렵고 말 그대로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거를 뭐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좀 유지하고 가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준호 차장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도 짜봤습니다. 오늘 조선주 빅3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죠. 지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좀 상당히 안 좋게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한 1조 5천억 원대, 현대중공업도 1,700억 원대 지금 적자가 나왔고요. 현대미포조선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 155억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아직은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요. 아마 조금 이후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조선주 움직임 잘 보셔야겠고요.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적이 좀 어둡게 나와서 내일도 좀 시장에 대한 좀 기대치는 크지는 않습니다. 내일장 좀 잘 꼼꼼하게 전략 세우셔서 대응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